화물운송 자격시험 CBT 실전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선지를 모두 읽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답을 직접 체크하셔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해설은 따로 없고 해설을 원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해설 강의로 들어가셔서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치십시오. 1과목 교통 및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관련 법규 총 25문항. 1번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를 주행할 수 없는 차는 1. 승용 자동차 2. 건설 기계 3. 특수 자동차 4. 화물 자동차. 답은 1번 승용 자동차. 2번 일반 도로에서 견인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총 중량 2000kg 미만인 자동차를 총 중량이 그의 3배인 자동차로 견인할 때의 속도는 1. 20km/h 2. 25km/h 3. 30km/h 4. 35km/h. 답은 3번 30km/h. 3번 다음 중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뜻하는 용어는 보행자는 유모차 및 보행 보조형 의자차를 포함합니다. 1. 차선 2. 차도 3. 보도 4. 도로. 답은 3번 보도. 4번 주차 금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시도경찰청장이 주차 금지 장소로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는 주차할 수 없다. 2. 다리 위에서는 주차할 수 있다. 3. 터널 안에서는 주차할 수 없다. 4.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에는 주차할 수 없다. 답은 2번 다리 위에서는 주차할 수 있다. 5번 자전거 운전자 안전을 위한 자전거 횡단 도로의 설치권자는 1. 행정안전부 장관 2. 시도경찰청장 3. 국토교통부 장관 4. 시도지사. 답은 2번 시도경찰청장. 6번 긴급자동차의 지정권자는 1. 시도경찰청장 2. 소방서장 3. 행정안전부 장관 4. 국토교통부 장관. 답은 1번 시도경찰청장. 7번 다음 중 제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해야 하는 차량이 아닌 것은 1. 노상안전기 2. 아스팔트 살포기 3. 군안형 특수자동차 4. 콘크리트 믹서 트럭. 답은 3번 군안형 특수자동차. 8번 신호의 뜻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우회전은 신호에 구애받지 않고 항시할 수 있다. 2. 황색 신호는 좌회전만 할 수 있다. 3. 녹색 신호는 직진만 할 수 있다. 4. 녹색 신호는 직진할 수 있고 우회전할 수 있다. 답은 4번 녹색 신호는 직진할 수 있고 우회전할 수 있다. 9번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상하로 흔드는 신호는 1. 뒷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키려는 때 2. 후진할 때 3. 정지할 때 4. 서행할 때. 답은 4번 서행할 때. 10번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의 벌칙은 1.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답은 3번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번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안전표지는 1. 지시표지 2. 노면표시 3. 주의표지 4. 규제표지. 답은 3번 주의표지. 12번 편도 4차로인 고속도로에서 대형 승합 자동차의 주행차로는 1. 1차로 2. 2차로 3. 4차로 4. 모든 차로. 답은 3번 4차로. 13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1.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3.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4.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답은 3번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4번 고속도로 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할 수 있는 경우이다. 잘못된 것은 1.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 가장자리 구역, 가로 열고 갓길을 포함해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3.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4. 경찰용 긴급 자동차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휴식 또는 식사를 위해 정차, 주차하는 경우. 답은 4번 경찰용 긴급 자동차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휴식 또는 식사를 위해 정차, 주차하는 경우. 15번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연합회 공제조합의 사업이 아닌 것은 1.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 배상에 대한 공제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답은 2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16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적색 등화 시 차만은 우회전할 수 없다. 2. 황색 등화 시 보행자는 횡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적색 등화의 전멸 시 보행자는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있다. 4. 녹색 등화 시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하는 때에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 위반 책임을 진다. 답은 1번 적색 등화 시 차만은 우회전할 수 없다. 17번 다음 중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1.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2.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3.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4.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답은 3번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18번 다음 중 범칙금 납부 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는 사람은 1. 경찰서장 2. 관할 구청장 3. 시도지사 4. 국토교통부 장관. 답은 1번 경찰서장. 19번 다음 노면 표시가 나타내는 것은 1. 양보 2. 유도 3. 횡단보도 4. 안전지대. 답은 4번 안전지대. 20번 다음 중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없는 경우는 1. 화물자동차의 정비불량으로 인한 경우 2. 화물자동차의 전복으로 인한 경우
3. 화물자동차의 추락으로 인한 경우. 4. 화물자동차의 급발진으로 인한 경우. 답은 4번 화물자동차의 급발진으로 인한 경우. 21번 다음 중 보행신호등의 설치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1. 차량 신호만으로는 보행자에게 언제 통행권이 있는지 분별하기 어려울 경우의 설치. 2. 차도의 폭이 12m 이상인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신호가 변하더라도 보행자가 차도 내에 남을 때가 많을 경우의 설치. 3. 번화가의 교차로, 역 앞의 횡단보도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 4.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의 횡단보도로서 1일 중 횡단보도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동안의 횡단 보행자가 150명을 넘는 곳에 설치. 답은 2번 차도의 폭이 12m 이상인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신호가 변하더라도 보행자가 차도 내에 남을 때가 많을 경우에 설치. 22번 편도 3차로의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의 운행 속도는 1. 60km/h 이내 2. 70km/h 이내 3. 80km/h 이내 4. 100km/h 이내. 답은 3번 80km/h 이내. 23번 다음의 규제 표지가 나타내는 것은 1. 차 높이 제한 2. 차 중량 제한 3. 차폭 제한 4. 차간 거리 제한. 답은 2번 차 중량 제한. 24번 일반 도로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최고 제한 속도는 1. 시속 50km 이내 2. 시속 60km 이내 3. 시속 70km 이내 4. 시속 80km 이내. 답은 1번 시속 50km 이내. 25번 다음 중 운수 종사자의 교육 과목이 아닌 것은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2. 서비스 교육 3. 자동차 응급처치 방법 4.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답은 2번 서비스 교육. 두 번째 과목 화물 취급 요령 총 15문항. 1번 운송장의 기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화물명은 취급 금지 및 제한 품목 여부를 알기 위해서도 반드시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2. 화물을 보내는 사람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도 기록해야 한다. 3. 운송장의 종류 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4. 화물의 크기를 눈대중으로 잰다. 답은 4번 화물의 크기를 눈대중으로 잰다. 2번 나무상자는 골판지에 비해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맞지 않는 내용은 1. 시간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 변화를 받기 쉽다. 2. 썩거나 강도가 저하되기 쉽고 수분의 내포로 내용품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 3. 대량 생산에 대응하기 어렵고 재료 보관에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4. 중량이 무겁고 용적이 커지므로 물류비가 많이 든다. 답은 1번 시간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 변화를 받기 쉽다. 3번 스티커형 운송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업 고객도 운송장의 출하를 바코드로 스캐닝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2. 기업 고객과 완벽한 EDI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3. 기본형과 보조 운송장과 달리 운송회사가 제작하여 공급해준다. 4. 운송장 제작비와 전산 입력 비용을 절약하기 위함이다. 답은 3번 기본형과 보조 운송장과 달리 운송회사가 제작하여 공급해준다. 4번 창고 내 입출고시 작업 요령으로 틀린 것은 1. 화물 더미의 중간에서 화물을 뽑아내거나 직선으로 깊이 파내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2. 화물 더미의 상층과 하층에서 동시에 작업을 해도 무방하다. 3. 발판을 이용하여 오르내릴 때에는 2명 이상이 동시에 통행하지 않는다. 4. 창고 내에서 작업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흡연을 금한다.
답은 2번. 화물 더비의 상층과 하층에서 동시에 작업을 해도 무방하다. 5번. 운송 작업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무거운 물건을 무리해서 들거나 너무 많이 들지 않는다. 2. 단독으로 화물을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 운반 중량 권장 기준을 준수한다. 3. 긴 물건을 어깨에 메고 운반할 때에는 앞, 뒤 높이를 균일하게 들어 운반한다. 4. 무거운 물품은 공동 운반하거나 운반차를 이용한다. 답은 3번. 긴 물건을 어깨에 메고 운반할 때에는 앞뒤 높이를 균일하게 들어 운반한다. 6번. 독극물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독극물의 취급 및 운반은 거칠게 다루지 말 것. 2. 독극물을 취급하거나 운반할 때에는 소정의 안전한 용기, 도구, 운반구 및 운반차를 이용할 것. 3. 취급 불명의 독극물은 즉시 폐기할 것. 4. 독극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마개를 단단히 닫고 빈 용기와 확실하게 구별하여 놓을 것. 답은 3번. 취급 불명의 독극물은 즉시 폐기할 것. 7번. 포장과 포장 사이에 미끄럼을 멈추는 시트를 넣음으로써 안전을 도모하는 화물 붕괴 방지 방식은 1. 주연 어프 방식, 2. 밴드 걸기 방식, 3. 수평 밴드 걸기 풀 붙이기 방식, 4. 슬립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 답은 4번. 슬립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 8번. 화물 운송상 상차 후 작업 지침이 아닌 것은 1. 면장상의 중량과 실중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단 운송해야 한다. 2. 다른 라인일 경우에는 배차 계획의 면장 번호, 컨테이너 번호, 화주 이름을 말해주고 전상 정리를 한다. 3. 상차한 후에는 해당 게이트로 가서 전산 정리를 해야 한다. 4. 도착 장소와 도착 시간을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한다. 답은 1번. 면장상의 중량과 실중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단 운송해야 한다. 9번. 화물의 인수 요령이 아닌 것은 1. 도서 지역의 경우 차량이 직접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많아 착불로 거래 시 운임을 징수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의 양해를 얻어 운임 및 도선료는 선불로 처리한다. 2. 운송인의 책임은 물품을 인수하고 운송장을 교부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3. 2개 이상의 화물을 하나의 화물로 밴딩 처리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에게 파손 가능성을 설명하고 하나로 보장하여 집하한다. 4. 화물은 취급 가능, 화물 규격 및 중량, 취급 불가 화물 품목 등을 확인하고 화물의 안전 수송과 타 화물의 보호를 위하여 포장 상태 및 화물의 상태를 확인한 후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답은 3번. 2개 이상의 화물을 하나의 화물로 밴딩 처리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에게 파손 가능성을 설명하고 하나로 포장하여 집하한다. 10번. 수출용 컨테이너 화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선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1. 화물의 인수, 2. 컨테이너의 준비, 3. 컨테이너의 적재, 4. 선적 서류의 작성과 송부. 답은 3번. 컨테이너의 적재. 11번. 고객 유의사항의 사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은 1. 수리를 목적으로 운송을 의뢰하는 모든 물품, 2. 포장이 불량하여 운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3. 통상적으로 물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물품, 4.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으로 할증료를 징수하는 물품. 답은 4번.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으로 할증료를 징수하는 물품. 12번. 트랙터 한 대에 트레일러 2대를 달 수 있어 트랙터와 운전자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연결 차량은 무엇인가? 1. 풀 트레일러 연결 차량, 2. 세미 트레일러 연결 차량, 3. 덤프 트레일러 연결 차량, 4. 더블 트레일러 연결 차량. 답은 1번. 풀 트레일러 연결 차량. 13번.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약정된 이사 화물의 인수일 1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1. 계약금, 2. 계약금의 2배액, 3. 계약금의 3배액, 4. 계약금의 10배액. 답은 1번. 계약금.
14번 적재함 높이를 경사지게 하여 적재물을 쏟아내리는 특장차는 1. 믹서 차량, 2. 덤프트럭, 3. 분 입체 차량, 4. 액체 수송차. 답은 2번 덤프트럭. 15번 이사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등에 대한 사업자의 면책사항이 아닌 것은 1. 천재지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2. 이사 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뭉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등. 3. 이사 화물의 결함, 자연적 소모. 4. 이사 화물의 경미한 훼손. 답은 4번 이사 화물의 경미한 훼손. 세 번째 과목 안전운행 총 25문항. 커브길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차와 충돌할 위험이 있다. 2. 항상 반대 차로에 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차로를 준수하며 운전한다. 3. 시야 불량으로 인한 충돌 위험이 크다. 4. 도로 이탈의 위험이 없다. 답은 4번 도로 이탈의 위험이 없다. 2번 내리막길에서 기어의 변속 요령으로 틀린 것은 1. 왼손은 핸들을 조정하며 오른손과 양발은 신속히 움직인다. 2. 변속 시에는 머리를 숙인다던가 하여 다른 곳에 주의를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3. 눈은 항상 변속 기어를 주시한다. 4. 변속할 때 클러치 및 변속 레버의 작동은 신속하게 한다. 답은 3번 눈은 항상 변속 기어를 주시한다. 3번 겨울철 눈길과 빙판길에서의 안전운전 방법으로 올시하는 것은 1. 미끄러운 길에서는 기어를 1단에 넣고 반 클러치를 사용한다. 2. 응다리나 다리 위 또는 터널 부근은 빙판이 되기 쉬운 장소이므로 특히 주의한다. 3. 반드시 감속과 함께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다. 4. 가능하면 앞차가 지나간 바퀴 자국을 따라 통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답은 1번 미끄러운 길에서는 기어를 1단에 넣고 반 클러치를 사용한다. 4번 앞지르기를 할 때의 주의사항 중 틀린 것은 1.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앞차를 앞지르고자 할 때에는 앞차의 우측으로 진행해야 한다. 3.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지 살핀다. 4. 도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할 때에는 대향차를 확인해야 한다. 답은 2번 앞차를 앞지르고자 할 때에는 앞차의 우측으로 진행해야 한다. 5번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앞지르기는 앞차의 우측으로 하지 않는다. 2. 황색 실성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라도 앞차 운전자가 수신호를 할 때에는 앞지르기 할 수 있다. 3.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할 때에는 대향차의 움직임을 주시한다. 4. 앞지르기에 필요한 충분한 거리와 시야가 확보되었을 때 앞지르기를 시도한다. 답은 2번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라도 앞차 운전자가 수신호를 할 때에는 앞지르기 할 수 있다. 가을철 교통사고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1. 단풍을 감상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져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다. 2. 국도 주변에 경운기, 트랙터 등의 통행이 많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심한 일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개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대형 사고의 위험도 높아진다. 4. 자동차의 충돌, 도로 이탈 등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답은 4번 자동차의 충돌, 도로 이탈 등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7번 봄철 안전운전 요령으로 틀린 것은 1. 시선을 멀리 두어 노면 상태 파악에 신경을 써야 한다. 2. 변화하는 기후 조건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방어 운전에 힘써야 한다. 3. 충곤증은 피로, 주의력 집중에 도움이 된다. 4. 운행 중에는 주변 교통 상황에 대해 집중력을 갖고 안전 운행하여야 한다. 답은 3번 충곤증은 피로, 주의력 집중에 도움이 된다. 8번 고속도로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고속도로 진입은 안전하게 천천히 진입 후 서서히 속도를 올리는 것이 좋다.
2. 주변의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고 속도 범위 내에서 적정 속도를 유지한다. 3.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의무사항이다. 4. 휴대폰, DMB 등 기기 사용의 증가로 전방 주시 소홀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답은 1번. 고속도로 진입은 안전하게 천천히 진입 후 서서히 속도를 올리는 것이 좋다. 9번. 편도 2차로인 고속도로의 통행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이다. 2. 도로 상황 등 부득이한 때에는 2차로로 앞지르기 할 수 있다. 3. 2차로는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이다. 4. 도로 상황 등 부득이한 때에는 1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답은 2번. 도로 상황 등 부득이한 때에는 2차로로 앞지르기 할 수 있다. 10번. 봄철 자동차 관리로 틀린 것은 1. 냉각 장치 점검, 2. 배선 상태의 점검, 3. 엔진 오일 점검, 4. 월동 장비의 정리. 답은 1번. 냉각 장치 점검. 11번. 다음 중 야간 안전 보행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야간에는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색상의 복장이나 반사체를 휴대한다. 2. 도로의 중앙 부근에 멈추는 일이 없도록 횡단하기 전에 충분히 주의한다. 3. 야간에는 운전자의 주의력과 시력이 높아진다. 4.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를 볼 수 있어도 운전자는 보행자를 잘 보지 못한다. 답은 3번. 야간에는 운전자의 주의력과 시력이 높아진다. 12번.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학년이 높을수록 교통사고를 많이 당한다. 2. 집이나 학교 근처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3. 시간대별 어린이 보행 사상자는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가장 많다. 4.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답은 1번. 학년이 높을수록 교통사고를 많이 당한다. 13번. 다음 중 자동차의 제동 장치가 아닌 것은 1. 주차 브레이크, 2. 풋 브레이크, 3. 타이어, 4. ABS. 답은 3번. 타이어. 14번. 자동차의 물리적 특성 중 원심력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중량이 클수록 커진다. 2.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진다. 3. 커브의 반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작아진다. 4. 속도가 빠를수록 커진다. 답은 3번. 커브의 반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작아진다. 15번. 스탠딩 웨이브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속도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타이어 결함 현상이다. 2. 이 현상이 발생하면 타이어 내부 공기 온도가 높아지면 타이어가 파열된다. 3. 고속 회전 시 타이어가 물결 모양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속 주행 시 생긴다. 답은 1번. 속도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타이어 결함 현상이다. 16번. 다음 중 자동차의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서 동력을 끊어주거나 연결하는 장치는 무엇인가? 1. 차축, 2. 클러치, 3. 변속기, 4. 브레이크. 답은 2번. 클러치. 17번. 다음 중 자동차에 오르기 전 자동차 외관에 대한 점검 사항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 차체 밑에 냉각수나 오일이 떨어진 흔적 유무, 2. 타이어의 트레드 마모 상태 및 공기압, 3. 각종 전기 점등 장치를 순서대로 점검, 4. 차체가 긁히거나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 정비. 답은 4번. 차체가 긁히거나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 정비. 18번. 자동차의 각종 전기 점등 장치의 점검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번호등, 안개등, 2. 경광등, 미등, 3. 제동등, 전조등, 4. 실내등, 방향지시등. 답은 2번. 경광등, 미등. 다음 중 곡선부에서 사고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속도 표지와 시선 유도 표지를 포함한 주의 표지와 노면 표지를 잘 설치한다. 2. 편경사를 개선한다. 3. 종단 경사와 중복되는 곳에서는 사고가 감소된다. 4. 시거를 확보한다. 답은 3번. 종단 경사와 중복되는 곳에서는 사고가 감소된다. 20번. 자동차 타이어의 점검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이어 트레드의 마모 상태. 2. 타이어의 오물 부착 여부. 3. 타이어의 훼손 상태. 4. 타이어의 공기압 상태. 답은 2번. 타이어의 오물 부착 여부. 21번. 다음 중 방어 운전의 기술이 아닌 것은 1. 교통 상황 정보 수집. 2. 정확한 운전 지식. 3. 예언 능력. 4. 능숙한 운전 기술. 답은 3번. 예언 능력. 22번. 운전자의 실전 방어 운전의 방법이 아닌 것은 1. 과로로 피로하거나 심리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자제한다. 2. 교통량이 너무 많은 길이나 시간을 피해 운전하도록 한다. 3. 앞차를 뒤따라갈 때에는 앞차가 급제동을 하더라도 추돌하지 않도록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4. 뒤에 다른 차가 접근해 올 때에는 속도를 높인다. 답은 4번. 뒤에 다른 차가 접근해 올 때는 속도를 높인다. 23번. 다음 중 교차로 통과 시 안전운전이 아닌 것은 1. 교차로의 대부분이 앞이 잘 보이는 곳임을 알아야 한다. 2. 맹목적으로 앞차를 따라가지 않는다. 3. 성급한 좌회전은 보행자를 간과하기 쉽다. 4. 직진할 경우는 좌우 회전하는 차를 주의한다. 답은 1번. 교차로의 대부분이 앞이 잘 보이는 곳임을 알아야 한다. 24번. 철길 건널목에서의 안전 운전 요령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 건널목 통과 중 기어 변속을 하면 위험하다. 2. 건널목 직전에서는 일시정지하지 않고 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좋다. 3. 철길 건널목 좌우가 건물 등에 가려져 있거나 커브 지점이라면 더욱 조심한다. 4. 건널목 통과 중 차 바퀴가 철길에 빠지지 않도록 중앙 부분으로 통과해야 한다. 답은 2번. 건널목 직전에는 일시정지하지 않고 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좋다. 25번. 오르막길에서의 안전운전 수칙으로 잘못된 것은 1. 오르막길에서 앞지르기 할 때에는 힘과 가속력이 좋은 저단 기어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좁은 언덕길에서 대향차와 교차할 때 우선권은 올라가는 차량에 있다. 3. 정차할 때에는 앞차가 뒤로 밀려 충돌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한다. 4. 출발 시에는 핸드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답은 2번. 좁은 언덕길에서 대형차와 교차할 때 우선권은 올라가는 차량에 있다. 네 번째 과목 운송 서비스 총 15문항. 1. 물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물류의 기능에는 수송, 괄호 열고 운송 기능, 포장 기능, 보관 기능, 하역 기능, 정보 기능 등이 있다. 2. 물류 관리란 재화의 효율적인 흐름을 계획, 실행, 통제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3. 물류란 공급자로부터 생산자, 유통업자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는 재화의 흐름을 의미한다. 4. 물류는 자재 조달, 폐기, 회수 등을 의미해서 장소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운송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답은 4번. 물류는 자재 조달, 폐기, 회수 등을 의미해서 장소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운송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2번. 기업의 차원에서 물류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물류비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 고객 서비스의 개선과 향상이 크게 요청되고 있다. 3. 기업 이윤의 원천은 물류의 근대화에 있다. 4. 기업의 생산비 절감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답은 1번 물류비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3번 기업 경영에서의 물류의 역할이 아닌 것은 1. 물류는 마케팅의 절반을 차지한다. 2. 판매 기능을 촉진한다. 3. 적정 재고의 유지로 재고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다. 4. 물류와 상류의 통합으로 유통 합리화에 기여한다. 답은 4번 물류와 상류의 통합으로 유통 합리화에 기여한다. 4번 다음 기능 중 물류의 기본적 기능이 아닌 것은 1. 가격적 기능 2. 품질적 기능 3. 정보적 기능 4. 시간적 기능 답은 3번 정보적 기능 5번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가 아닌 것은 1. 회사 손실과 직결되는 보상 업무는 일반적으로 수행 불가 2. 경우에 따라 교통사고의 임의 처리 가능 3. 사고로 인한 행정, 형사처벌, 처벌 접수 시 임의 처리 불가 4.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의 인명구호, 관할 경찰서에 신고 등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 6번 다음 중 서비스의 주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실체를 보거나 만질 수 없는 무형성이다. 2. 제공한 즉시 사라지는 소멸성이다. 3. 서비스는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이다. 4.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됨과 동시에 고객에 의하여 소비되는 동시성이다. 답은 3번 서비스는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이다. 7번 고객 불만 발생 시 행동 요령으로 틀린 것은 1. 책임감을 갖고 전화를 받는 사람의 이름을 밝혀 고객을 안심시킨 후 확인 연락처를 할 것을 전해준다. 2. 고객의 불편사항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 3. 고객 불만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적당히 답변하지 말고 관련 부서에 넘긴다. 4. 고객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불만 내용을 끝까지 참고 듣는다. 답은 3번 고객 불만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적당히 답변하지 말고 관련 부서에 넘긴다. 8번 물류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물류관리는 그 기능의 일부가 생산 및 마케팅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 물류관리는 경영관리의 다른 기능과 밀접한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 3. 물류관리를 위해서는 개별 시스템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물류관리는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 가공 등의 모든 활동을 유기적으로 조정하여 하나의 독립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답은 3번 물류관리를 위해서는 개별 시스템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9번 다음 중 물류관리의 핵심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대고객 서비스 관리 2. 재고 관리 3. 물류센터 관리 4. 운송 관리 답은 3번 물류센터 관리 10번 다음 중 물류의 기능이 아닌 것은 1. 하역 2. 포장 3. 정보 4. 생산 답은 4번 생산 11번 다음 내용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SCM 공급망 프로세스를 재구축하고 공동 전략을 구사한다. 2. ECR 차량 위치 추적을 통한 물류 관리에 이용된다. 3. TRS 중개국에 할당된 여러 개의 채널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4. TQC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모든 작업자가 품질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갖는다. 답은 2번 ECR 차량 위치 추적을 통한 물류 관리에 이용된다. 12번 고객에 대한 판매가 확정된 후 고객에게 출하하여 인로하기까지의 물류 활동은 1. 사내 물류 2. 폐기 물류 3. 조달 물류 4. 판매 물류 답은 4번 판매 물류 3번 다음 중 공급망 관리 SC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통 상류의 공급자와 하류의 고객을 소유하는 것, 즉 수직 계열화를 말한다. 2. 원료 공급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전체 물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공동 전략이다.
3.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의 각 조직은 긴밀한 협조 관계를 형성한다. 4. 상류와 하류를 연결시키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답은 1번. 보통 상류의 공급자와 하류의 고객을 소유하는 것, 즉 수직 계열화를 말한다. 제4자 물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4자 물류는 기업 간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라 공급체인 효율화를 위한 발전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 2. 제4자 물류란 컨설팅 업무를 제외한 제3자 물류를 말한다. 3. 제4자 물류의 목표는 고객 서비스의 극대화이다. 4. 제4자 물류는 제3자 물류보다 범위가 넓은 서플라이 체인의 역할을 담당한다. 답은 2번. 제4자 물류란 컨설팅 업무를 제외한 제3자 물류를 말한다. 15번. 다음은 고객 컴플레임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업이 불만족한 고객에게 불평을 이야기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그 자체가 불만족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부정적인 구전 효과를 최소화한다. 3. 고객 불평을 통해 고객의 미충족된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 4. 상품의 결함이나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그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답은 1번. 기업이 불만족한 고객에게 불평을 이야기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그 자체가 불만족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푸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공부하셨는데 해설 강좌를 따로 촬영해 놓았으니까 해설 강좌로 들어가셔서 복습하시면서 지식을 단단하게 하시고 시험 잘 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